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정말 격변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흐름이 보이던데요. 네, 그렇죠. 바로 미국의 그 강력한 관세 정책, 그리고 또 중국 BYD의 무서운 질주, 이 두 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에서 저희가 핵심을 딱 짚어서 흥미로운 지점들을 좀 전달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전통적인 자동차 강자들 있잖아요.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BYD가 정말 무섭게 크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글로벌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 두 흐름이 이게 또 따로 노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어떻게 얽혀 돌아가는지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겁니다. 아, 그 연결고리가 중요하겠네요. 그럼 먼저 미국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수입 차량 부품의 25% 관세. 이거 부과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어요. 네, 시간이 꽤 흘렀죠.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완성차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아예 부품까지 전부 미국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압박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처음엔 업계에서도 에이, 설마 오래 가겠어?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약간 관망하는 분위기였죠. 근데 관세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제 기업들도 마냥 지켜볼 수만 없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 이제 버티던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현대차랑 기아. 미국에서 가격 올리는 걸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역시 가격으로 가는군요. 아무래도 현지 생산 비중이 한 35%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 관세를 다 맞으면서 예전 가격을 유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계산이겠죠. 하긴 25%면 정말 크죠. 네. 심지어 벌써 그 울산 공장 특근 취소 얘기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한국 내 생산량 줄이는 조짐도 보이고요. 아, 국내 생산에도 영향이 바로 오는군요. 그렇죠.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데 써야 할 돈, 예를 들어 뭐 R&D나 마케팅 비용 같은 걸 어쩔 수 없이 현지 투자를 돌려야 하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좀 비슷한 상황인가요?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투자를 늘리는 그런 분위기? 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그 독일 폭스바겐 같은 경우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잖아요. 네, 금액이 상당했죠. 네, 그러면서 아우디 브랜드까지 미국 생산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또 일본 도요타는 노스캐롤라이나 배터리 공장에 와 13억 달러,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기로 했어요. 13억 달러요? 배터리 공장 하나예요? 네, 북미 전기차 생산의 완전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거죠. 심지어는 뭐랄까 약간 내연기관 쪽으로 다시 가는 듯했던 GM마저 뉴욕 엔진 공장에 새로 투자한다고 하니까요. 아, GM까지요? 네, 거의 뭐 사실상 미국의 요구에 그냥 따르는 모양새입니다. 백기투항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특정 지역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또 다른 전략적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미국 정책이 기존 강자들을 좀 묶어두는 동안에요.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 BYD가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네, BYD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현대차를 넘어섰다. 이거 정말 상징적인 사건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기아까지 합친 현대차 그룹 전체로 보면 아직 현대차가 앞서긴 하는데요. 네, 아직은 그렇죠. 근데 이 성장세를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작년에는 이미 테슬라 매출도 넘어섰고요. 테슬라까지요? 와, BYD의 이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역시 압도적인 생산 능력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그 진안 공장만 봐도요. 연간 생산량이 70만 대예요. 연간 70만 대요. 한 공장에서? 네. 계산해 보면 분당 1.3대씩 차를 찍어내는 셈인데 이게 현대차의 최신 미국 조지아 공장 있죠? 거기 생산 능력이 연 30만 대거든요. 그거에 2.3배가 넘는 규모예요. 이야, 2.3배라. 엄청나네요. 게다가 단순히 조립만 하는 공장이 아니에요. 그 부지 크기가 축구장 900개 크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배터리 공장, 반도체 공장까지 다 갖췄어요. 말 그대로 그냥 BYD 생태계를 만들어버린 거죠. 자체적으로 그냥 다 해결하는 거네요. 수직 계열화. 네, 핵심 부품부터 완성차까지요. 근데 생산량만 많은 게 아니라 기술도 되게 공격적으로 적용한다고 들었어요. 그 신의 눈이라는 시스템? 그건 뭔가요? 아, 네. 신의 눈, 그 God's Eye라고 부르는 건데요.
BYD가 자체 개발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러니까 ADAS 브랜드 이름입니다. ADAS요? 뭐 자동 긴급 제동이나 차선 유지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능들인데 중요한 건 이걸 그 진안 공장에서 만드는 차종 4가지 전부의 기본으로 탑재했다는 거예요. 아, 옵션이 아니라 기본으로요? 네. 보통은 그거 다 옵션으로 빼서 가격 올리잖아요. 근데 BYD는 이걸 표준화해서 그냥 대량으로 넣어버리는 거죠. 와, 공격적이네요. 여기에다가 또 최대 44%에 달하는 정말 파격적인 할인 정책까지 쓰고 있어요. 44% 할인요? 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뭐 따라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최근에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도 소형 SUV 아토3가 테슬라 모델 Y 제치고 1위 했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한국에서도요? 네. 근데 이렇게 잘 나가도 역시 그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은 좀 부담스러울 텐데요. BYD는 이 문제를 어떻게 피해가고 있나요? 미국 시장은 그냥 포기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약간 그런 스탠스 같아요. 미국 시장에 직접 부딪히기보다는 유럽이나 아세안, 남미 같은 다른 시장 공략에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쪽으로 우회하는군요. 네. 심지어 자체 자동차 운반선까지 운영하면서 수출 물량을 막 늘리고 있더라고요. 자동차 운반선까지 직접이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물론 뭐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당장은 관세 장벽이 낮은 곳을 먼저 공략하는 굉장히 실리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긴 그게 현명할 수도 있겠네요. 게다가 또 변수가 하나 더 생긴 게 최근에 중국 정부가 EU랑 고일 관세 폐기하는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중국이랑 EU가요? 네. 만약에 이게 타결되면 유럽 시장에서 BYD의 입지는 뭐 훨씬 더 커질 수 있겠죠. 와,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미국은 관세로 자국 내 생산을 막 강제하면서 기존 자동차 기업들의 발을 묶으려 하고 있고 네, 그렇죠. 그 사이에 BYD는 어마어마한 생산력이랑 가격 경쟁력, 또 표준화된 기술 이런 걸 무기로 미국 외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나가고 있다? 맞습니다. 야, 이거 정말 글로벌 자동차 산업 지도가 순식간에 다시 그려지는 느낌인데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두 가지 큰 흐름이 서로 맞물리면서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이 BYD가 지금 보여주는 압도적인 생산 효율성, 또 공격적인 가격 정책, 그리고 표준화된 첨단 기술,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국, EU 간의 관세 장벽까지 만약 낮아진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요. 과연 기존의 글로벌 자동차 강자들이 오랫동안 구축해온 이 시장의 위계 질서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이런 도전에 직면한 기존 업체들은 그럼 또 어떤 차별화된 가치와 전략으로 맞서야 할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